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입니다. 요즘에 그 국제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국지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이런 지역의 전쟁이 그 종전이 돼서 평화가 오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왜냐?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있어서 감정이 지금의 살벌합니다. 사실은. 그런 무역전쟁이 생겨서 관세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런 게 생겨서 마음도 서로 좋지 않고 살벌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국제관계의 나라들끼리 감정이 틀립니다. 국제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감정이 틀려요. 감정적이 됐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국지전은 평화롭게 종식될 수가 없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냐? 관세 전쟁, 그 다음에 기술 전쟁, 그 다음에 경제 전쟁, 세금 전쟁,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국지전도 거기에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수반해서 발발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는 경기 불황에다가 관세, 무역 전쟁이 살벌하게 일어나는데 국지전만 평화롭게 종식돼 가지고 전쟁이 끝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전쟁이 종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국지전이 더 확대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시다발적인 국지전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말고도 이제 다른 데서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것이 있나요? 저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뭐를 알겠다고 유튜브를 하느냐, 유튜브 질이 떨어진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100살 가까이 먹으면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나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좋은 결과가 생겼다면은 더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중국한테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해서 관세, 강력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밀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타협이 되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폈던 나라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로다,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해봐야 너희 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와 1대1 맞먹으니까 월등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으로 관세 정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국지전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평화를 협상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월등한 재래식 무기로도 러시아 전쟁을 월등하게 앞서지 않는 이상 전쟁 끝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 땅이 침략이 되지 않고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가 더 확대해서 전쟁에 이겨서 러시아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점령을 했다. 그렇게 돼야 러시아에서 전쟁 평화를 협상하자고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나토에서든 강력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이것이 안 되겠구나, 국지전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을 많이 점령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입장에서 전쟁이 끝난다 해서 평화가 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러시아나 북한한테 좋은 그 교훈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끝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빨리 끝내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쁜 선례를 남긴다. 러시아, 북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의 전쟁에서 결국은 러시아, 북한이 승리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땅을 점령한 것을 전부 다 격퇴를 시켜서 완전 회복을 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히 더 많이 차지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오래 못 갑니다.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확대가 지역적으로 분쟁이 확대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이나 나토나 유럽이나 나토나 미국에서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밀어붙여서 러시아 국토 반절을 점령을 했다. 이 정도가 돼서 러시아한테 압박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쟁을 끝내자 하면은 러시아에서도 전쟁을 끝내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전쟁을 해보니까 점점 우크라이나는 약하고 나토나 미국에서 지원해 주느니 많으니 서로 분열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야금야금 전체 다 침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게 됩니다. 나쁜 교훈을 남기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또 아시아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특혜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아시아 나토 서로 동맹 관계가 지금의 흐트러지고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때다 해서 그 지역 분쟁이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보다 더, 지역 분쟁이 한 3군데, 4군데에서 더 일어나게 되면은 더 감당을 하기 힘들어지죠. 감당을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국민들의 시위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종식되는 거는 힘이 있어야 전쟁을 끝내자 하면은 상대방이 응하지. 전쟁을 끝내더라도 땅을 원상복구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차지한 땅은 러시아가 양보를 해라. 그 전에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히 원상복구한 다음에 서로 평화를 하자. 이렇게 해야 교훈을 남긴다는 얘기죠. 좋은 교훈을. 한 발짝 물러서고 양보를 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은 그대로 두고 전쟁을 쉽게 평화를 협정을 한다. 그러면은 약점을 보이게 되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그 다음 중동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틀린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금값도 내가 앞으로 3.75g 한 돈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간다. 그리고 경기는 이제 좋은 시절은 갔다. 그 얘기를 저번에 하고 옛날에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싸우라. 힘이 없어지면은 아주 싸울 힘도 없다. 그래서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세계 공멸의 전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이제 신앙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아니라 자연 파괴에 의해서, 자연 환경 파괴에 의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뜯고 살벌한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가 지금의, 전부 다 얼음산도 없고, 지금의 바다 수온이 높아서, 해양 식량이 부족하고,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지 않아도 환경 때문에 세계가 전부 다 살아남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내가 싸우라고 예전에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정말, 깊이 듣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우스운 사람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너가 뭐로 알겠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 파괴가 되면은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도 일어나고 전쟁 국지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여 살기 힘드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도 자유무역 제도가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도 환경 파괴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간다. 금값도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도
전 세계 환경 파괴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 파생되기 때문에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사람은 사람대로 점점 날카로워지고 앞으로 전 세계 사람 인구가 80억, 90억, 100억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전 세계 인구의 10중 8구는 블루 질병이 생깁니다. 우울증 병이 생겨가지고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적당한 전술핵을 사용해가지고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힘으로 보여주면서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힘의 논리가 그래요. 원래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할만하다.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있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나토나 미국에서 전쟁을 끝내자. 안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왜 끝내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접에 있는 나토 국가들도 점점 차지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관세 정책도 중국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그 하드웨어 쪽은 전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미국이 지금 현재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은 조만간에 소프트웨어 쪽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세계 제패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옵니다. 하드웨어 쪽은 전 세계를 제패를 했다 보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컴퓨터 세밀 칩 분야에서는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에 뒤지지만은 조만간에 추월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을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관세 정책으로 나토나 미국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리어 유럽이나 미국이 더 약해지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하고 상대를 하지 않고 무역을 하지 않고 자급자족 국가로 도생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도생 국가로 전 세계 국제 관계는 형성될 것이다. 통폐합으로. 지금의 그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 그 인구를 합쳐도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 인도 이런 한 나라의 인구보다 작습니다. 인구가 곧 전쟁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물자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요. 아무리 요즘에 책상에서 버튼만 누르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최종 승리자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다 전부 다 그 물자가 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돈이 하나도 없고 전쟁 무기는 다 써버렸다. 그러면은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육박전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 인구 많은 나라들이 이길 수가 있죠. 이런 전쟁을 하다 전쟁 그 무기도 이제 다 없고 정말로 그 밥을 먹을 힘도 없고 군량도 없고 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육박전을 하자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군이 인해 전술로
옛날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는 어느 정도 무기도 있고 첨단 무기가 있어서 이내 전술이 먹히지 않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100년, 200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 물자가 전부 다 바닥이 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주먹으로 싸우게 돼요. 육박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은 땅, 많은 인구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전자의 그 테레비 판넬 같은 경우에는 한 1970년대만 해도 중국보다 한 10년 정도 기술이 앞섰다 했는데 지금에는 완전히 추월을 당해서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첨단 기술이 5년 10년 뒤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조만간에는 추월을 해서 러시아, 중국이 세계의 그 반도체 기술이 1등, 최첨단 기술을 곧 추월을 해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마당에 국지전을 여기서 끝내자. 끝낼 이유가 없잖아요. 러시아, 중국에서 하드웨어를 전 세계에서 완전히 1등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몇 년 안에 유럽이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패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국지전을 끝내고 전쟁을 끝나자, 협상을 하자 해도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나라들이 전쟁에서 전쟁 무기를 해서 전쟁을 해보니까 상당히 나토나 미국 무기 기술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겠다. 이럴 때 나토나 미국에서 전쟁을 끝나고 평화 협상을 하자. 그래야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빨리 하자고 먼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토나 미국에서 그 반대로 모든 면이 약하게 보이면은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나토나 미국에서 평화를 하자 이렇게 먼저 엎드리면서 빌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 원래 힘의 원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에는 월등한 그 재래식 무기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실상 나토나 미국이 힘을 합치면은 러시아 국토의 반절을 한 달 안에 완전히 정복해서 쓸어붙일 수 있다 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무섭구나. 우리가 아직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나토나 미국의 재래식 무기 전쟁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넙죽 엎드리면서 미국하고 나토한테 먼저 평화협상을 하자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지금의 국지전을 평화가 된다고 해도 오래 못 가고 금방 일어나고 평화협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국지전이 더 확대가 됩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이런 지역에
그 국지전이 더 발발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의 2개, 3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 5개까지 일어날 수가 있죠. 있습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다 중국, 러시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다 합니다. 관세 정책으로 한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균열이 되고 파열이 됐다. 요때 시기에 줬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여러 가지 타협을 했는데 안 되면 뭐 주일 미군을 철군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요때가 정말 찬스다. 그리고 뭐 혼란스러운 아시아 국가들 요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그 이호도인가?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의 그 해상에 접해 있는데 이상한 그 해상 물체를 거기다 세웠다고 하잖아요.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대만 전쟁, 그다음에 그 아시아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그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영유권을 넓히고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힘이 있어야 거기다 설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해상 경계선에다가 중국이 그 해상 구축물을 설치하면은 미국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전에는 말을 잘 들었지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약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굽신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국이 지금이 힘이 강하고 러시아가 강해졌기 때문에 경제, 모든 첨단 기술이나 무기 기술이나 모든 우주 기술이나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경제, 모든 것이 세계의 1등으로 가는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나토에서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계선에다가 불법 구축물을 했는데 중국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철거하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예,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 그 구축물 사이로 미국 선박이 공해라고 인정해서 거기는 중국 땅이 아니니까 미국 배가 마음대로 드나든다 하면서 가끔 동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이 힘이 더 강해지면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배도 그 통과를 못한다 하면은 미국 배가 와도 폭격을 해서 내쫓습니다. 힘이 강해지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에 무슨 국지전을 빨리 끝낸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상대방보다 내가 월등히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상대방한테 그 압력도 넣을 수 있고 평화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상대방이 강하고 내가 약한데 전쟁을 끝내자 하나요? 응하나요? 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응할 필요 없어.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까지도 정복을 하겠다. 완전히 그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군사적 요충지를 사전에 공격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야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자꾸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거기 있지요. 등록망촉.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제 얘기한 게 틀린 게 있나요? 인제는 전 세계는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대통령 선거니 뭐 탄핵이나 해가지고 아시아가 지금의 그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에 봤을 때는 참 절호의 시기다. 오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이란다. 일본에서는 쌀값이 이렇게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쌀을 팔아요? 군량미를 지금 비축해도 지금 모자랍니다. 앞으로 식량이 부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쌀이 금값이 될 날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쌀이 금값입니다. 왜냐, 이제는 좋은 시절이 갔어요.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떠한 대통령이 선거할 때 내가 대통령을 하면은 앞으로 100년, 20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물가도 안정하고, 좀 풍요롭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택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그런 게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얘기할게요.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유럽 대통령이든 러시아, 중국, 나토, 유럽 국가든 미국 국가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 살고 국민들이 흰쌀밥에 쌀밥을 먹도록 해주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점점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주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나라는 소멸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생국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한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되면서 큰 나라한테 흡수가 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환경이 나쁜데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경제 성장률이고 모든 것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물가를 안정하려면은 환경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파괴돼 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팜유라든가 이런 것도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점점 올라가고, 커피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식품 물가 중에서도 야채, 과일 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 파괴되면 생산이 제일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은 점점 창궐하게 돼요. 엠폭스라고 하는 것이, 몽키 폭스입니다. M이 몽키, 원숭이를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서 M이라고 하고, 폭스는 두창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을, 약칭을 해서 M폭스. 원숭이도 전 세계 살림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 자리가 없다. 전 세계 살림이 다 황폐화돼 가지고 동물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그 병균들도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종이 자꾸 생깁니다. 옛날에는 원숭이 몸속에서만 살았지만은 원숭이들이 점점 이제 살림이 파괴돼가지고 원숭이가 점점 멸종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숭이 몸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병균이 엠폭스, 원숭이 두창 병균이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병균이 자꾸 진화를 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도 살 수 있게 변종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자꾸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상한 질병들이 전 세계를 창궐하게 된다. 제가 초반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 미친놈이다. 응? 저기 뭘 안다고 저런 얘기 하나. 제가 한자 한문 전 세계 모든 학문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신이 내린 철학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상학, 그 다음에 그 미래학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지요. 명리학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는 농작물이 우선 생산이 안 된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생산 안 되니까 쌀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국가에서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기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모래성과 같아 경제계획 발전이라는 게 경제계획 5개년 뭐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래성에 쌓아놓은 계획이다. 그 바탕이 받쳐주는 것이 농작물 생산,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물거품, 버블처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올해는 50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온이 원래 그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그다음 생선 이런 것도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해산물도 농산물은 땅에서 생산되는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해산물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사람이 먹는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해산물도 다 지렁 넣고 없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생산 안 되고 거기에다가 또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원래 그 환경 파괴되면은 자연적으로 환경이 질병을 자정 기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데 환경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환경이 질병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환경이 파괴되면은 점점 사람이 악해지고 치열한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살려고. 생존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살기 어려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정신병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게 블루 질환, 우울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는 악랄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흉악범이 점점 창궐하게 된다. 그것도 왜서 그러느냐?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발본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 파괴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서 파생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환경 파괴에서는 어떠한 것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옛날에 그 환경에 대한 그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진리가 환경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같이 죽는다.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머리가 좋아도 환경을 극복할 수는 없다. 이겨내면서 살 수는 없다. 환경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환경의 진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안 돼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선거하고 뭐 다른 나라 선거하면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뭐 우리나라는 뭐 서민들 잘 먹고 경제 발전하고 나라를 한번 경제 성장률 2자릿수를 올리겠다. 택도 없습니다. 왜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염세주의가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고 비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 그 바탕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받쳐주고 환경이 개선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all stop입니다. all stop. all stop, all take. 공격을 받습니다.
attack, all die.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